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윤석열 시대의 이제 핵심이 된 거고 임원이 되신 거죠. 예. 윤핵관이 지지가 굉장하죠.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신동아 정혜연입니다.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마감을 끝내고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5월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지는 러시아 전쟁에 관한 내용이지만 윤석열 시대의 진보와 보수, 재계, 부동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거든요. 이제 서점에서 보시면 한 권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윤석열 당선 이후에 보수 세력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이전까지에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권선동, 장제원, 윤한홍 이 세 분의 향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걸 이제 압축해서 윤핵관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 핵심 관계자가 아니에요. 윤석열 차기 정부의 핵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핵 관계자의 관자는 이제 빠지고 윤석열 시대의 핵심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핵관 3인방 중에 한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인데 이분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시대의 이제 핵심이 된 거고 권성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대선 이후에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110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 80명 넘는 아주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고 또 지원할 든든한 이제 핵심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그 다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핵관이 아니다. 이제 윤석열 시대에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반자 그리고 핵심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한홍 의원은 아직 뭐 뚜렷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 윤석열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상당히 또 중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윤핵이 됐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에서 핵심 인사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베이스가 이제 없이 바로 이렇게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주변 인물들 어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신윤핵관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한민국을 한번 잘 이끌어 봐야겠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런 뜻을 세우는 이제 입지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이제 동지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동지들이 기합이 되면 아,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게 이제 세력이거든요. 이제 당에서 어떤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입후보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뜻을 본인이 세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정에 대한 욕구, 이제 국민적인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당신이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이 키운 뭐 윤석열, 이건 이제 대통령 후보 때 슬로건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 정치에 정치권에 입문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대통령이 된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그 정치인의 어떤 성장 과정하고는 동지도 마땅치 않고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제 윤석열 시대를 함께 할 거냐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대통령에 당선하는 과정에는 권영세 이 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선대위 때 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윤핵관 논란을 좀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당선시킨 이후에 인수위 부위원장이 되면서 또 새 정부 출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대로 두지 않고 통일부 장관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무위원으로, 그러니까 뭐 회사로 얘기하면 이사회 멤버로 권영세 위원장을 임원이 되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위원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경선 때, 국민의힘 경선 때만 하더라도 경쟁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가장 빨리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이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의 후보에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그 4.7 재보선부터 올해 그 대통령 선거까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 뭐랄까요, 정치권에 요구했던 것은 부동산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사로 이제 원희룡 그 기획위원장, 인수위 기획위원장 전 정책본부장이 임명이 된 거죠. 윤석열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 일타 강사가 돼서 부동산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보라. 이제 이런 역할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윤석열 시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주류의 어떤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이제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뭐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몸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좀 얕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풀뿌리 인사들을 상당히 많이 포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 1차 작업이 공천 과정이거든요. 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정진석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새로운 인물들로 지금 공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인물들은 퇴장을 하고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진석 공관위원장도 윤석열 시대의 어떤 신주류의 한 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국정을 주도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코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핵심, 뭐 이렇게 불리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네. 이제 합당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분의 향배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그 입지와 동지를 규합해서 이 세력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2030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입지가 있거든요. 지지가 굉장하죠. 안철수 그 지금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지만 정치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동지를 많이 규합했고 어느 정도 세력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신주류 인사들과 약간의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파워게임, 헤게모니 쟁탈전, 이것이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세력 재편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그 윤석열 시대에 누가 이제 2인자, 3인자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뒤를 이을 후계자가 이제 누가 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늠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시대의 어떤 이제 주요 인사들의 주요 인사 핵심이 누가 될 거냐,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파워 게임은 또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것까지 좀 러프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나요?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